경기병원에서 현재 수학 담당하고 있는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날씨가 좀 구신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또 참 어머니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만큼 아이들이 또 따라야 하니까 항상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오늘은 청원부 수학이 좀 어떤 식으로 나오고 그래서 어떤 유형들이 좀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청원부 일단 수학 문제를 좀 보기 전에요. 우리가 그리고 이제 작년 교육과정 편제긴 한데요. 우선 청원부의 교육과정 편제를 보면 사실 타 학교랑 특별히 다른 건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1학년 때 공통수학 원초 하나 똑같고 2학년 때도 대수 미적분 하나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다른 학교와 봤을 때도. 다만 뭐 하나 신경 쓸 게 있다고 치면은 우리가 이제 2학년 올라가서 만약에 뭐 문과로 간다고 하면 상관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과로 간다라고 하면은 기하나 미적분 수를 이제 수강을 해야 될 텐데 그때 2학년 2학기랑 3학년 이렇게 좀 몰려있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준비를 조금씩은 미리 해줘야 되긴 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2학년 2학기 막 가서 이제 시작하고 나면은 요거에 대한 대비가 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과로 간다라고 쳤을 때는 좀 이 부분을 조금은 염두해두고 진도를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만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작년이랑 재작년에 청원부 문제 나왔던 문항인데요. 우선 어머니 혹시 수학 일반적인 시험이 저희가 지금 1등급이 10%잖아요. 1등급을 10%라고 쳤을 때 혹시 몇 점이 혹시 커트라인지 혹시 아시나요? 대략 다른 학교들 혹시 어느 정도가 커트라인인지 혹시 잘 모르실까요? 네. 그래서 보통은 한 80점대 정도 나옵니다. 뭐 90점대인 학교도 있고 간혹가다 70점대인 학교도 있고 한데 청원고는 작년에 60 초반대였거든요. 1등 컷이였고 이때가 이 시험이 1등 컷이 아마 제 기억에 60 초반이었고요. 이 시험이 50점대였습니다. 1등 컷이. 이 시험이 이제 그만큼 어려운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당연히 이제 어렵긴 한데 이제 왜 그렇게 시험 점수가 1등 컷이 나왔을까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면은 일단 주관식이 너무 많아요. 객관식이 10문항이고 주관식이 9문항인데 그 서답형에는 서술형은 한 문제 있고요. 8문항이 단답형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은 이제 다 객관식으로 쳤을 때는 찍으면 뭐 100점까지 맞을 수 있지만 여기는 찍어서 맞을 수 있는 게 50점까지인 거고 나머지는 주관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사실 객관식은 내가 풀어서 답이 안 나오면 다시 풀면 되거든요. 주관식 같은 경우는 내가 풀었는데 이게 사실 답인지 아닌지 약간 긴가민가 할 수 있죠. 실수해도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1등 컷이 좀 내려갈 수밖에 없다.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좀 서답형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답형에서 좀 실수를 좀 줄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희 일단 학교 부교재가 없습니다. 일단 그래서 학교가 부교재가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는데 청원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없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 어디 특별히 어떤 교재에서 출제된다거나 요럴 만한 건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난이도별로 나눠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하에서 중하는 보통 앞장에 깔아주거든요. 보통 학교들이. 청원고 같은 경우는 기본 유형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약간은 살짝 중하, 하의 문제가 별로가 없고요. 하 문제인 게 별로 없고 약간 중하에서 중 정도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청원고의 특징이라고 치면 뭐 한 시험 문제가 엄청 어렵다. 사실 이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좀 쉬운 문제가 많이 없어서 좀 수학을 많이 못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힘들어하는 학교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형이 많이 안 깔려 있어서 1번, 2번 조금만 지나가면 난이도가 조금씩 바로 올라가는 좀 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장, 둘째 장은 보통 학교들은 쉽게 풀고 이제 뒤에 고난도에 좀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이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좀 두 번째 장부터도 좀 계산이 좀 쉽지 않다라고 느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수학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좀 힘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난이도 하가 좀 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중에서 중3 정도는 당연히 일반적인 뭐 필수 유형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기출에서 좀 변형을 많이 해요.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변형을 하고 실제 난이도 3 같은 경우도 모의고사 기출에서 많이 따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뭐 부교재가 없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모의고사 기출들을 좀 많이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대비를 하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단 시험 난이도 당연히 어렵고 주관식도 많고 쉬운 난이도도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최대한 잘 발휘해서 우리가 1등을 맞아야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시험지를 한번 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첫 페이지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만 제가 보여드린 건데 당연히 1번 문제는 쉽긴 합니다만 뒤에 조금만 넘어가면요. 한 사실 3번 정도만 돼도 조금 어려워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학생들이.
4번, 5번, 6번 가면서 이것도 계산이 많은 문제고, 그래서 앞에서도 조금 아이들이 시간도 지체될 수 있고 간단하게 막 찍고 넘어가는 그런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1, 2번은 쉬울 수 있지만. 그래서 이게 사실 단답형을 많이 내는 학교가 청원여고가 있거든요. 청원고랑 청원여고랑 사실 똑같아요. 청원여고도 단답형 한 10문제 되는데, 청원여고는 그래도 단답형을 가면 문제가 쉬워져요. 단답형 초반부가 되게 쉬워서 노드만 풀 수 있거든요. 근데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그 단답형의 시작도 한두 문제만 처음에 쉬웠다가 다시 좀 중반 정도의 난이도로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에서 중상 난이도가 많아서 학생들이 힘들어하는 시험이다 라고 전반적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한번 보시면요, 저희가 19번까지 있었거든요, 시험 문제가. 그래서 이 17번 같은 경우는 단답형에서 뒤에서 두 번째라고 보시면 돼요, 서술형 제외하고. 이게 실제로 모의고사에 나오는 기출문항이고요.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의고사 기출을 치면 30번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문항이죠. 30번 문제였고, 그거를 변형해서 낸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요것도 당연히 아이들이 이 유형은 조금 풀어봤을 수 있는데 요게 30번 문제라서 조금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요게 단답형에서 뒤에서 두 번째 있는 문항이었고요. 그 다음 하나 넘어가 보시면 18번은 단답형 마지막 문제입니다. 소수형 제외하고 나면. 그래서 요거 마찬가지 모의고사 문항에서 그대로 출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숫자도 안 바꾸고 마지막에 구하는 것만 좀 바꾼 거긴 한데, 사실 아이들이 답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시험장에서 풀긴 풀어야 될 겁니다. 이런 식의 좀 시험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시험을 칠 때 쉽지도 않고 단답형이 많아서 좀 걱정은 되지만, 그래도 조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건 1등 컷이 높진 않아서, 사실 그렇다고 아이들이 막 너무 잘해서 1등을 막 힘들다, 사실 이런 학교도 아닐 수 있거든요. 그래도 뭐 대신고나 이런 학교랑 비교했을 때 그래도 뭐 아이들이 너무 잘해서 드는 컷이 높다 또 이런 건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운 와중에 조금 희망을 찾자면 1등 컷이 낮으니까 최대한 그 안에서 점수를 받아서 좀 1등급 안으로 좀 들어올 수 있는 좀 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우리가 당연히 이런 문제들을 좀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 잘 맞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저도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은 아이들한테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맞춰야 되고, 시험장에서 낯선 문제를 만났을 때도 어떻게 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한번 저도 수업을 하는데, 제가 이제 수업하는 방식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좀 드리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왜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내가 왜 이 문제를 틀렸고 어떻게 맞춰야 되고, 좀 이런 것들에 좀 중점을 두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머니들께서 학원에 아이들을 보내시고 아이들이 어떤 모습을 상상하시는지도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굉장히 맹탕해요. 앉아있긴 하고 보고 있지만 생각보다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물론 열심히 된 친구도 있지만 좀 그런 친구들 꽤 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항상 답답하거든요. 이게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제 욕심이 큰 건지 모르겠으나 사실 제 욕심보다 어머니 욕심이 더 크지 않을까, 그죠? 제 기대보다는. 그래서 항상 그런 좀 생각을 하면서 내가 아이들 몸속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결국에 애들을 좀 어떻게 잘할 수 있게 해줄까라고 하다 보면은, 그럼 결국에 강제로 좀 생각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문제를 틀렸을 때 너가 왜 틀렸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이 문제를 맞출 수 있고, 좀 이런 걸 생각할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수업을 할 때도 항상 이제 틀린 문제 밑에다가 아이들한테 좀 오답 이유를 좀 적으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사실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친구는 정말 열심히 하고 하지만, 사실 다 시키기 쉽진 않지만, 그래도 아이들한테 좀 틀린 문항에 대해서 너가 밑에다가 왜 틀렸는지 이유를 써봐라. 그럼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좀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구나. 사실 생각보다 애들이 왜 틀린지 몰라요. 생각보다. 그냥 틀렸구나. 어떻게 푸는 거구나. 그냥 해설지 보고, 제가 해설을 주면 해설 보고 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중점적으로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청원고가 당연히 그 모의고사 문제에서 출제가 되긴 하지만, 당연히 아이들이 한 번 풀어봤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풀 수는 없거든요. 당연히 여러 번 풀어봐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은 아이들한테 1단원 끝나면 너가 틀린 문제 다 보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쭉쭉 보냅니다. 1단원에서 몇 번 틀렸고 몇 번 틀렸고. 그럼 아이들마다 좀 틀린 문제가 다르다 보니까 아이들마다 개별적으로 좀 주간지를 만들어줘서 아이들한테 본인 틀린 문제 한 번 더 풀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별로 좀 주간지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제가 모든 수업을 다 촬영하고 있어서 수업 영상도 아이들이 다 제공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열심히 찍고, 물론 아직 아이들이 빠지면 보긴 하는데, 사실 빠지지 않아도 좀 잘 못하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열심히 찍고 있으나 아이들이 그렇게 또 열심히 보진 않습니다. 네. 제가 다 주거든요. 제가 영상 찍어서 다 매번 올려주는데 또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수업 들었으니까 안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제공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 좀 모른다 하면 좀 영상 볼 수 있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24시간으로 또 카톡 소통방을 좀 운영해서 아이들이 숙제하다가도 좀 막히는 게 생길 수 있으니까
숙제하다 막히면 좀 바로바로 질문할 수 있게 카톡으로 질문 받고 있고요. 또 이제 청원고도 뭐 서술형이 많지는 않지만 어쨌든 서술형을 쓸 수 있어야 되니까 제가 서술형도 내신 대비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마다 다 소리 받아서 제가 첨삭할 거고요. 했을 때 저라면 어떻게 썼을지 또 아이들한테 좀 제공을 해서 이렇게 좀 바꿔서 쓰면 좋겠다 이런 것도 다 첨삭이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되고 마찬가지 수업 끝나면 뭐 진도나 과제 이행이나 테스트 결과 같은 것도 같이 공유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1월, 2월이다 보니까 지금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요 그제로 이제 수업을 하고 있고요. 뭐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다 운동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가 이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지만 저도 아이들 공부랑 똑같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맨날 운동 가야지 하고 잘 안 가는데 그래서 좀 운동하다 보면은 결국에 혼자 뭔가 스스로 운동을 하려면 뭔가 무게를 들려면 무게를 들 수 있는 힘이 필요하고 그런 것처럼 수학을 할 때도 뭔가 수학을 혼자 해내려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좀 시간이 필요한 1, 2월에 이런 교재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3월달이 되면은 이제 벌크업이라고 하면 사실 운동으로 치면 뭐 좀 살을 찌우고 근육을 찌우고 좀 이런 행인데 이 아이들이 좀 수학적으로 벌크업이 됐으면 해서 이런 이름을 좀 이렇게 지어봤고요. 3월달에는 당연히 개념도 복습하겠지만 저희가 3월달에는 조금 유형별로 이 테마에서는 좀 이런 걸 기억해야 되고 뭐 이차함수랑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차함수랑 직선이 있을 때는 뭐 교점의 개수다라고 하셨을 때 너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좀 이런 걸 테마성을 가지고 테마별로 어떻게 좀 대응해야 되는지를 좀 중점적으로 점검하면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월달에는 이 교재로 진행될 거고요. 4월달 들어가면 이제 학교별로 좀 내신 대비가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서 뭐 중계나 아니면 대치에 좀 요즘에 나오는 트렌드라는 걸 좀 반영해서 요즘에 학교의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고 그런 걸 반영해서 어떻게 대비할지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이때 뭐 청원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기출문제를 좀 많이 반복시키면서 아이들 시험장 갔을 때 그래도 어려운 시험 안에서 좀 봤던 문제라도 있어서 조금은 더 해결하기 좀 수월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좀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제로 좀 후기를 받았을 때도요. 아이들이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건 아니거든요. 아이들이 다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되는지 좀 알려줘서 좋았다. 뭐 아니면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었다. 뭐 이 친구도 왜 이렇게 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좋았다라고 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써달라고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너가 느끼는 바를 써라고 했거든요. 너가 그냥 좋았던 점을 쓰면 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이들이 쓰는 거 보고 내가 좀 진심을 가지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해주면은 아이들이 느끼는 게 좀 비슷하구나 좀 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친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18점에서 58점, 70점 이렇게 좀 늘어난 친구도 있었거든요. 물론 굉장히 뭐 특이 케이스이긴 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흔치 않거든요. 잘 안 늘어나죠 점수가. 왜냐면 사실 아이들이 크게 바뀌진 않아요. 보통 이러려면 아이들이 좀 많은 부분이 좀 바뀌어서 좀 열심히 할 수 있고 이래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굉장히 좀 스스로가 좀 만족해하면서 좀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는 이제 유튜브 댓글인데요. 제가 뭐 유튜브를 뭐 크게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아이들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3월달 모의고사, 6월달 모의고사 보는 거 아시죠? 보면은 제가 수업 때 다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냥 제가 유튜브에다가 모의고사 해설 영상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 볼 수 있을 때 혹시 제 이름을 혹시 아실까요? 저기 써있군요. 저쪽으로 보시죠, 갑자기. 그래서 제 이름이 시원이라서 유튜브 이름이 쿨한 수학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뭐 현장에서 수업하는 영상은 있지는 않을 거예요. 거기 가보시면 그냥 제가 모의고사 해설을 찍는 영상이 있어서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수업하고 있구나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장 수업이 있지는 않아서 가볍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시간표만 소개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합반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그 청원고가 이제 국어나 영어 같은 건 따로 개별반이 있겠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틀에서 다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연합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신 대비 들어갔을 때만 조금 더 아이들별로 좀 챙겨주는 게 다른 거고 기본적으로 반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브릿지 반은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코어 반은 금요일, 일요일 구성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브릿지 반 아이들이 조금 더 수학을 잘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받아보신 종이에도 있을 거예요. 제 시간표 말고도 아마 거기에 초등학생 시간표도 같이 들어가 있을 거라서 그 레벨에 맞게 아마 잘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수업 시간은 7시부터 10시까지가 수업이고요. 이제 학교 끝나고 5시부터 와서 5시부터 7시까지는 클리닉 시간이 있거든요. 그 클리닉 시간에는 아이들 숙제했을 때 모르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 시간에 좀 질문을 받고요. 그 이후에 수업에 들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설명해 드릴 내용은 끝이고요. 아무래도 좀 고등학교 1학년 첫 시험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아이들이 좀 첫 시험에 위에 올라가 있으면 좀 그걸 지키려고 좀 아등바등 하거든요. 근데 사실 좀 밑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좀 올라가기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좀 첫 시험에 좀 자리를 잡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또 생각보다 아이들이 이게 정신을 좀 못 차려요. 3월달에 가서 모의고사 보고 수행평가 보고 하다 보면 어영부영 되게 시험 금방 보거든요. 좀 그 3월달이랑 4월달에 좀 중요한 시기에 좀 대비를 잘 할 수 있도록 좀 맡겨주시면 열심히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담당한 수학 박시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